불을 켜주시고. 예민이 어디 갔다 왔니? 수련회? 학교 수련회? 교회 수련회? 예민이는 못 드시는 게? 못 드시는 게? 저도 고등학교 때 교회 다녔어요. 어쩌라고? 학교가 고등학교 교회였어서 그 수요일마다 뭐였죠? 그게? 채플을 했는데 그 교회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게 그 교회 안에 그 수영장이 있어가지고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수영평가를 그 수영으로 봤어. 수영평가. 근데 근데 처음 교회 안 다니다가 교회 다니니까 좀 처음에는 좀 무섭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흉내를 한번 드릴게. 그러니까 저는 제가 수원 사람인데 수원에서 그러니까 좀 요 동네에서 저 혼자 갔거든요. 그 고등학교를. 근데 다 모르는 사람들이잖아. 다 모르는 사람들이야. 근데 옆에 있는 친구들이 막 흉내도 못 내겠다. 그러니까 막 이게 보통 이게 뭔가 뭐라 하죠? 방언을 터진다 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아니 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찬송가 부르면 찬송가인가? 70인가? 찬양? 찬양하면서 막 이렇게 막 하는데 톤은 좀 적응이 안 되더라고. 그거는 연령이니까 다들 아니 너무 열정적으로 막 빡! 그러니까 찬양할 때는 좀 신나는 노래더라고. 기도할 때 다 기도할 때는 좀 이게 거의 그 1학년, 2학년, 3학년이 이렇게 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씨 잘 물었다. 처음에 이랬는데 나중에 저도 이제 동화가 돼가지고 그 갔다 오던 교회를 가게 되더라고요. 지금 안 돼. 영혼관이 없어요. 대단원을 떠나면 끝나서. 자, 먼저 배울 거는 집합과 원소예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집합이라는 단어는 진짜 키워드만 파악하면 돼. 키워드만 잘 파악해. 첫 번째는 집합에 대해서 한번 볼게. 이 집합의 정의는 말이야. 집합의 정의는 그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모임을 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상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기만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김현종 수학학원의 공통수학 특강 월수금반 이러면은 여러분 대상이 명확하게 주어지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잘생긴 사람 혹은 키가 큰 사람 이건 명확하지 않잖아요. 주관적인 개념이니까. 그런 거는 집합이 아니야. 그래서 그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아마 명제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집합하고 명제는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거 정의를 잘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소입니다. 참고로 제가 위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 집합의 정의에서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대상을 원소라고 해요. 그래서 원소의 정의는 집합을 구성하고 있는
집합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원소라고 합니다. 참고로 여기 원소를 영어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엘리멘트라고 해요. 맞냐 발음? 외국어관이라고 바로 외래로 elements 이렇게 시대 발음이 좀 이상했어요. 저기 각각 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집합과 원소 사이의 관계. 여기 우리 또 알아둬야 될 게 집합에 기호가 있거든요. 내가 명심하세요. 지금 집합의 기호가 있는데 집합 기호를 이렇게 중괄호로 쓰고 나타내요. 얘가 집합 기호예요. 그래서 이 안에 뭐를 놓아야 하냐면 집합을 구성하고 있는 그 대상을 놓아야 돼요. 집합을 구성하고 있는 대상을 여기다 놓아야 돼. 그러니까 원소가 들어가는 거야. 이 집합기호 안에는 무조건이라고 했다. 무조건 원소가 들어갑니다. 집합기호 안에는 무조건 원소가 들어가. 적어두세요. 꼭. 이렇게 얘기해도 이따가 물어보면 틀릴 거예요. 그래서 집합기호 안에 원소 들어가는데 이 집합과 원소 사이의 관계를 볼게. 예를 들어서 A가 1, 2, 3이에요. 그러면 1은 내가 지금 이 집합기호 안에 뭘 썼어요? 1, 2, 3을 적었잖아. 그럼 1, 2, 3이 A의 원소가 되는 거고요. 그럼 1은 A의 원소잖아. 그치? 1은 A의 원소야. 근데 내가 방금 뭐라고 했냐? 1은 A의 원소이다. 이걸 문장으로 적으면 너무 비효율적이잖아. 그래서 얘를 기호가 있어요. 기호로 어떻게 적냐면 기호로 1은 A의 원소이다, 포함된다, 속한다 라는 표현을 이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이 기호는 누구랑 누구 사이에 쓰는 거냐면 원소와 집합 사이에 쓰는 거고요. 이 기호는 어디서 따온 거냐면 여기서 따온 거예요. 이 2를 이게 각을 다 없앤 거야. 이렇게 원소랑 집합 사이에 쓰는 기호입니다. 그럼 반대로 0은 A에 있어 없어? 없죠. 따라서 0은 A에 속하지 않는다를 이렇게 기호로 짝대기로 표시합니다. 자, 정리하면 만약에 원소 A가 집합 A에 다 적자. 원소 A가 집합 A에 속하면 이렇게 기호로 적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소 A가 집합 A에 속하지 않으면 A가 이렇게 씁니다. 짝대기. 그리고 이 기호랑 비슷한 기호가 나오거든요. 이 기호랑 비슷한 기호가 나오는데 헷갈리면 안 돼. 얘는 원소랑 집합 사이에 쓰는 거. 그래서 기호 좀 정리 좀 하자. 여기다 기호 좀 정리할게. 집합과 원소 사이의 관계는 기호가 이겁니다. 내가 계속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원소는 소문자를 써. 그 다음에 집합은 우리가 보통 대문자를 씁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네, 이게 첫 번째 테마고요.
안 돼야. 이게 크다랑 똑같은 개념인데 이게 속한다야.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세모에 속하는 거야. 근데 바꾸면은 집합 A가 원소 A에 속한다? 이거 약간 배꼽 대 배가 있는 거야. 배에 배꼽이 있는 건데, 그치? 얘들아, 이거 지울게. 지운다. 그 다음에 이제 테마 2번. 테마 2번이란다. 잠시만. 테마 2번. 뭐 할 거냐면, 집합을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집합의 표현 방법을 볼 겁니다. 총 3가지가 있는데 어렵지 않아. 집합의 표현 방법. 자, 이 집합의 표현 방법 3가지를 설명하기 전에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집합 A는 문장으로 적을까? 집합 A는 뭐라고 하냐면, 뭐라지? 예시를 들면 10 이하의 홀수라고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10 이하의 홀수? 이렇게 문장으로 적었어. 근데 너무 비효율적이야. 항상 문장으로 적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원소를 나열해서 표현할 거야. 얘들아, 원소를 나열해서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원소 나열법이라고 해요. 엄청 쉬워요. 원소 나열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 원소 나열법으로 여기는 집합 A를 표현하려면 10 이하의 홀수를 그냥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적기만 하면 돼요. 어디다가 적어야 돼? 이런 집합규 안에다가 적어야 돼요. 집합 A는 집합 1, 3, 5, 7, 9 이렇게. 이게 원소 나열법이야. 겁나 쉽죠? 그리고 저 이름 안에 방법이 들어가 있는 거야. 원소를 나열한다 라는 거. 두 번째가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만 한데 절대 이건 얘는 조건 제시법이라는 거예요. 얘들아, 이 말 안에 뜻이 들어가 있어. 이거는 어떻게 표현하는 거야? 원소에 대한 조건을 제시해서 그 집합을 표현하는 거야. 근데 조건이 뭐야? 10 이하의 홀수죠? 요거를 여기다가 적어야 하는데, 얘들아, 조건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조건만 있으면 안 돼요. 원소도 있어야죠, 원소. 그래서 여기 집합규 안에 뭘 적어야 하냐면 원소와 조건을 적어야 돼. 그러니까 10 이하의 홀수라는 조건도 적고요, 원소도 적어야 돼. 그래서 뭐가 있어야 하냐면 이게 있어야 돼. 야, 이게 뭐야? 이게 X라고요? 이게 어떻게 해서 X야? 얘들아, 뭐가 있어야 하냐면 요 구분선이 있어야 돼. 이 구분선을 우리가 기호로 뭐라고 하냐면, 야, 막대기가 영어로 뭐야? 바잖아, 바. 이렇게 바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바 왼쪽에는 뭐가 오냐면, 바 왼쪽에는 X라는 원소가 옵니다. 얘는 원소야. 바 왼쪽에는 뭐가 온다고? A의 원소가 와요. 그 다음에 바 오른쪽에는 그 A의 원소에 대한 뭐가 오냐면 조건이 오는 거야. 이 원소에 대한 조건이 와. A의 원소에 대한 조건이 옵니다. 그럼 여기다가 뭐만 적으면 돼? 이 조건만 적으면 돼요. 그래서 10 이하의 홀수라고 내가 한번 적어볼게. 얘들아, 뭔가 어색해, 안 어색해? 어색해요. 아니, X가 원소야. 조건 봐봐, 조건. 10 이하의 홀수. 아니, 뭐가 10 이하의 홀수라고 안 나와 있잖아. 어쩌라는 거야, 갑자기? 그럼 앞에다가 뭘 적을까요? 뭐는? 바로 X. 그러니까 X는 10 이하의 홀수라는 그 원소에 대한 조건을 적고요. 여기다가 나열돼야 하는 원소를 적는 겁니다, X를. 자, 이게 헷갈릴 수 있는데 내가 여기다가 살짝만 예시 들어볼게. 내가 이거 적지마. 내가 이거 정말 적지마요. 내가 이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짝수라고 할 걸. 여기에 EX-를 적어볼게. X를 안 적어서 EX-를 적었어. 그럼 이 EX-는 뭐예요? 원소예요. 누구의 원소야? 여기 있는 A의 원소야. 그럼 여기다가 뭘 적어야 돼? X는? 야, 1, 3, 5, 7, 9가 나와야 돼요. 그럼 X는 뭘 적어야 돼? 5 이하의 자연수를 적어야 돼. 야, 이거 조건제시법하고 여기 있는 조건제시법이 서로 다르죠? 근데 똑같아요. 똑같은 말이야.
야, x가 5 이하의 자연수죠. x는 뭐야 그러면? 1, 2, 3, 4, 5죠. 그 다음에 원소가 뭐야? x가 원소니? 아니에요. 2x-1이 원소예요. 그럼 x에다가 1, 2, 3, 4, 5를 집어넣어봐. 그럼 뭐가 돼? 1, 3, 5, 7, 9.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원소가 와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보통은 x를 써요. 보통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쉬워요. 세 번째는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벤 다이어그램. 벤 다이어그램은 그냥 이 원소를 집합기호에 쓰지 않고요. 이렇게 원 모양에다가 이렇게 원소를 순차적으로 적으면 돼요. 이게 벤 다이어그램이에요. 보통 활용 문제나 원소의 개수 구하는 문제에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이 써요. 이게 벤 다이어그램이야. 이렇게 세 가지를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집합의 종류가 이겁니다. 자, 이 집합의 종류를 나눌 건데요. 종류를 나누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기준이 뭐냐면 기준은 바로 원소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집합의 종류 중에 첫 번째 유한집합이야. 얘들아, 유한집합 얘는 뜻이 뭐겠어요? 원소의 개수를 기준으로 종류를 나눈다고 했고, 자, 유한집합이야. 얘는 원소의 개수가 유한한 거를 유한집합이라고 해요. 적기도 민망해요. 그냥 안 적을래요. 유한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유한한 거야. 그럼 무슨 집합도 있겠어요? 당연하게 무한집합도 있겠죠. 이건 뭐야? 원소의 개수가 무한한 거예요. 예시를 들면 유한집합은 여기 있죠. 원소의 개수가 유한하잖아. 그럼 무한집합은 예시가 뭐가 있을까요? 무한집합의 예시요. 예를 들어서 A는 집합 A는 자연수. 자연수는 무한하잖아요. 너무 쉽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공집합이야. 얘들아, 공집합할 때 우리 사실 이제 한자를 좀 많이 알면 좋은데, 공집합할 때 이 공자가 빌공자예요. 비어있다야. 그럼 집합기호 안에 비어있는 거야. 집합기호 안에 비어있으면 이게 원소의 개수 몇 개란 얘기야? 0개란 얘기거든요. 이제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0개예요. 그래서 이 공집합을 기호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공집합 기호. 참고로 여기서 기호 많이 나온다. 얘 공집합 기호예요. 원소의 개수 없는 겁니다. 자, 이제 머리 잘랐니? 제가 또 이제 변화하는 걸 또 잘 파악하기로 또 영상을 잘 하는데. 현진이 원래 연필 안 썼는데 왜 연필을 써? 샴푸 고장났어? 자, 얘들아, 근데 여기서 공집합과 뭐랑 똑같은 표현이냐면, 공집합과 요 집합기호 안에 아무것도 안 쓴 거랑 똑같은 표현이에요. 이게 두 개 똑같은 표현입니다. 아, 비어있잖아? 그치? 일공자? 그 다음에 얘들아, 유한집합이면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잖아. 원소의 개수가 유한하니까요. 여기 옆에 있는 거 봐봐봐. 옆에 있는 거를 그대로 바꿔오면 얘들아, A의 원소의 개수를 몇 개야? 5개잖아요. 근데 이거를 문장으로 또 표현하면 또 비율적이란 말이야. 그래서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는 기호도 존재해요. 얘들아, 개수가 the number of잖아. 아? 그래서 A의 원소의 개수를 n 바로 A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A의 원소의 개수예요. 그럼 A의 원소 개수가 몇 개죠? 총 5개죠? 이렇게 얘가 A의 원소 개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NA. 그러면 야, 공집합의 원소 개수 자 개수야. 무슨 집합의? 공집합. 자, 공집합의 원소 개수 몇 개? 0개.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원소의 개수를 표현할 때는 n을 씁니다. n을. 은지야, 이거 지금 사진 찍어.
자, 그 다음에 지울게. 그 다음에 테마 4번. 테마 4번은 뭐 할 거냐면 집합의 포함 관계를 할 겁니다. 집합의 포함 관계. 이제 여기서는요, 집합과 집합 사이에서 놀 거야. 내가 예를 들어 볼게. 이거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볼까요? 얘들아, A가, 좀 크게 그리자. 집합 A를 뭐라고 둘 거냐면 1, 2, 3, 4, 5라고 둘게요. 참고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원소를 넣을 때는요, 쉼표를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A를 지금 1, 2, 3, 4, 5라고 했고요. 집합 1, 2, 3, 4, 5. 그 다음에 여기 있는 1, 2를 B라고 할게요. 따라서 B를 뭐라고 본 거냐면 집합 1과 2라고 본 겁니다. 그 다음에 C를 여기다가 놓자. C를 집합 5와 6으로 볼게요. 이렇게 볼게요. C를 이렇게. C가 원소 5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작성을 해봤어. 자, 여기서 보시면 집합 B는 얘들아, 집합 B 그러니까 원소 1, 2 있죠? 미안해. 집합 1, 2는 집합 A에 뭐 한다라고 얘기할까요? 포함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반대로 A는 B를 포함한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이건 그냥 국어적인 느낌이니까. 자, B는 A에 포함된다야. 근데 이것도 문장이 너무 길어. 비효율적이야. 이 세상에 얼마나 포함되는 그 집합들이 많은데. 그래서 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B, A. 포함돼? 이렇게. 혓바닥 빼요. 원소랑 집합 사이에 쓰는 기호가 혓바닥에 있으면 이 집합과 집합 사이에서는 혓바닥 빼는 거야. 이렇게. 얘는 얘들아 집합과 집합 사이에서 쓰는 거야. 잊지 마. 아까는 원소랑 집합 사이에서 쓰는 거였잖아. 이 기호는 집합과 집합 사이에서 자, 이게 또 뭐랑 똑같은 말이냐면 B는 A에 포함된다. B는 A에 포함된다. 얘가 또 뭐랑 똑같은 말이냐면 잘 들어. 얘는 집합 B는 집합 A에 얘들아 뭐예요? 한 부분이에요. 맞잖아. 여기 있는 B는요 A의 한 부분이야. 그래서 얘를 A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B는 A의 부분 집합이다. 얘들아 용어를 잘 기억하고 이해해야 돼. 왜 하나 없었어? 없어졌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C를 볼까? 얘들아 집합 C는 A에 포함되냐 안 되냐? 포함이 아니 되죠? 포함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기호를 어떻게 적겠어? C는 A에 포함이 안 된다 해서 짝대기 하나 드는 거야. 그럼 얘는 부분 집합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 당연히 부분 집합이 아니다. 요게 집합의 포함 관계입니다. 봐봐. 제가 여기서 너무 많이 했다. 잠깐만. 큰일 났다. 이거 1, 2, 3, 4만 할 거야. 여러분은 여러분 바꾸지 마? 나만 바꾸면 안 돼?
알아서 바꾸지 말게. 그럼 제가 팔 떨어지게 그냥 다 적어볼게요 한번. 자 이제 여기서 A의 부분 집합을 한번 구해볼까요? 잠깐만. 공수원 배우신 분도 있으니까 그거 개념 좀 살짝 이용해볼게. A의 부분 집합을 내가 다 구해볼게. 얘들아, 이 A의 부분을 담당하는 집합을 다 적는 거야. 그래서 다 적으면 일단 원소의 개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 천천히 적어볼게요. 원소의 개수가 0개. 얘들아, 원소의 개수가 0개인 즉 공집합도 A의 부분집합이에요. 근데 공집합이 기호로 어떻게 적는다고 해서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적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A의 한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거야. 아무것도 안 적은 것도요. 아무것도 안 적은 것도 A의 한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거는 A의 부분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거는 몇 개겠어요? 당연하게 집합 1, 집합 2, 집합 3, 집합 4, 집합 5 이거예요. 여러분은 점점점으로 이용하세요? 다섯 개인지? 괜찮지? 저기 얘들아 그 조합 배운 사람들은 들어봐봐. 이거 몰라도 돼요. 모르는 사람은 몰라도 돼. 조합 배운 사람들은 얘들아 이 5개 중에서 몇 개 선택하는 거야 이거? 한 개 선택하는 거잖아. 그럼 몇이 몇이야? 5씨 1이죠? 5씨 몇이에요? 5예요. 그럼 얘는 뭐겠어? 이거 몰라도 돼. 진짜 몰라도 돼. 5개 중에서 몇 개 선택하는 거야? 0개 안 선택하는 거예요. 얘들아 선택하지 않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가 2개야. 얘들아 원소의 개수가 2개인 거는 집합 1, 2. 얘 집합 1, 2가 뭐였죠? 여기서? B였죠. 집합 1, 2 점점점 마지막 집합 4, 5 이렇게. 얘들아 이거 원소의 개수가 2개인 거죠? 원소의 개수가 2개인 거는 저 5가지 원소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해가지고 구하는 거야? 2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5C가 몇이냐면 10이에요.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가 3개인 거는 집합 1, 2, 3부터 집합 3, 4, 5예요. 얘는 5가지 원소 중에서 3개를 선택하는 겁니다. 10가지예요. 10개 있는 거야 이게 총. 너무 많이 했어. 원소의 개수가 4개, 원소의 개수가 5개, 원소의 개수가 4개야. 그럼 1, 2, 3, 4 점점점 2, 3, 4, 5 얘는 5가지 원소 중에서 4개, 즉 5가지입니다. 마지막 5개는 자기 자신이 나오겠죠. 이렇게 얘가 한 가지겠고.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부분 집합을 한번 나열해봤어요. 원소의 개수를 기준으로. 얘네들이 다 이제 A의 부분 집합들이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자,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에요. 볼 것도 없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에요. 그 집합이 어떤 집합이든 간에 무조건 공집합은 부분 집합입니다. 모든 집합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에요. 봐봐, 여기 맞아. 원소의 개수 5개 봐봐봐. 얘 자체가 뭐야? 이게 A잖아요. 얘가 A였잖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야. 근데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 집합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 집합을 진짜 부분 집합이라고 해서 진 부분
집합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 제외한 부분 집합을 진 부분 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 하나만 딱 빼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자,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부분 집합의 개수가 달라지거든요.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이 부분 집합의 개수가 달라져. 이거의 정확한 증명은 나중에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에서 하는데, 자, A의 원소의 개수가 n이면은 부분 집합은 몇 개가 되냐면 2의 n제곱이에요. A의 원소의 개수가 n개야. 그럼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개야. 이거 다 더해봐. 32 나올 거예요. 왜? 원소의 개수가 5개니까 2의 5제곱 해가지고 2의 5제곱 해서 이 부분 집합의 개수가 총 32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네, 부분 집합을 구한다. 쉬울게. 자, 이쯤 돼서 이제 예시를 들자. 얘들아, 다시 한번 이거 좀 봐봐봐. 야, A에 다 적었으니까 여기다 좀 할게요. A의 부분 집합을 보시면 여기 부분 집합을 다 봐봐봐. 원소가 다 어디에 있는 것들이에요? A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원소가. 그러니까 1부터 5까지 개수에 따라서 이렇게 채워 넣는 게 A의 부분 집합입니다. 예시 들자. 예시, 이게 테마 4번의 마지막 예시로 줄게요. 이거 잘 얘기해봐. A가 집합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잘 들어. 오늘 제가 했던 얘기 좀 기억 좀 해보자. 제가 천천히 물어볼 거예요. 한 10개 정도 물어볼 것 같은데. 첫 번째. 자, 맞습니까? 아닙니까? 얘들아, 이거는 개똥 같은 소리예요. 왜 개똥 같은 소리냐면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집합 기호 안에 들어가는 게 무조건 뭐라 그랬어요? 얘들아, 집합 기호 안에 들어가는 얘네들이 무조건 원소예요. 그럼 여기서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 있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선생님 이거 집합 1, 2라고 부르지 않아요? 어쩌라고요? 집합기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얘는 원소예요, 이 문제에서. 얘 원소야, 집합 아니야, 이 문제에서. 원소야, 집합기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이 원소를 보시면 1은 A의 원소다라는 기호잖아요? 없잖아, 1이. 그러니까 얘는 틀린 거예요. 얘는 틀린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내가 아까 그렇게 강조했던 거예요. 집합기호 안에 들어가는 건 무조건 원소라고요. 이게 심지어 집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그거 하나만 기억하고 있으면 어려운 거 아니야. 자, 공집합은 A의 원소이다. 맞아, 아니야? 이건 맞죠? 공집합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잖아. 얘 원소라니까, 이 문제에서는요. 맞는 거야. 세 번째. 집합 1, 2는 A의 원소이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얘가 원소로 들어가 있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집합기호 안에 들어가는 거 다 원소 취급이야. 네 번째. 자, 그럼 이제 잘 들어봐. 집합 3. 얘는 A의 부분 집합이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잖아요. 부분 집합이죠, 얘는? 얘들아, 내가 지금까지 적은 거 얘 원소예요. 원소. 근데 여기 원소가 아니죠? 원소는 3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집합 기호를 씌우면 얘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집합 3은 A의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요. 맞는 말이죠. 자, 이거 맞습니까? 맞죠? 얘가 뭐야? 원소. 원소에다가 집합 기호를 씌웠으니까 얘는 A의 부분 집합이다. 맞는 말이죠. 그쵸?
여섯 번째,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에요. 얘들아, 이건 무조건 맞는 말이다.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야. 일곱 번째는 A의 원소 개수가 몇 개? 하나, 둘, 셋이 아니야? 하나, 둘, 셋, 넷, 네 개입니다. 여덟 번째. 너가 할 게 있나? 나 하나 더 할까? 그래서 어떤 게 원소인지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집합규 안에 뭐가 들어갔는지를. 네. 이런 게 나오니까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그거 하나만 기억하면. 얘들아 힘내자. 얘들아 이거 정신 차려. 테마 5번. 테마 5번. 자, 바로 이제 또 새로운 용어가 나오는데 잘 보세요.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 이게 5단원 마지막 내용이고요. 오늘 6단원까지 다 할 거야. 첫 번째, 합집합부터 봐야죠. 그리고 얘들아 이거 공부할 때, 얘를 공부할 때는 반드시 뭐로 공부하냐면 키워드로 공부해야 돼. 왜냐면 이 녀석의 키워드가 명제에서 나오거든. 그러니까 다음 단원에서도 똑같이 연결해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미리 키워드로 공부하셔야 돼. 자, 합집합의 기호는 뭐냐면 얘입니다. 얘가 합집합의 기호야. 그래서 키워드를 이따가 적을 거고요. 키워드를 이따가 적을 거고. 자, 합집합을 먼저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 볼 겁니다. 합집합의 벤 다이어그램의 표현은, 자, A라는 집합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B라는 집합이 있어. 여기서 A 합집합 B의 정의를 먼저 조건제시법으로 적어볼게요. A 합집합 B. 얘들아, 저는 합집합의 기호를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이렇게 좀 곡선 형태로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적든 간에 상관없어. A 합집합 B는 조건제시법으로 적을 거야. X야, 원소가. 그 다음에 구분선 지어. 그 다음에 그 X에 대한 조건은 말이야, X는 A 안에 들어가고요. 원소고요. 또한 그 X 원소는 B 안에 원소가 돼. 이 사이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자, 또는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A 또는 B예요. 그러니까 X는 A 또는 B의 원소이다 라고 이해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또는은 뉘앙스상 어디에요? 야, 이거 뉘앙스로 한번 이해해봐. X는 A의 원소 또는 X는 B의 원소야. 이 말이, 자, 여기 돼야 안 돼? 여기 됐죠? A 또는 B 맞잖아. 여기도 되고요, 여기도 된단 말이야. 따라서 합집합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여기입니다. 다야 다. 합치는 거야, 합치는 거. 더하는 게 아니라 합치는 겁니다. 그래서 합집합의 키워드는 우리가 또는이에요. 또는이라고 말합니다. 혹은 합친다. 두 번째 교집합. 교집합의 기호는 저거 반대로 적으면 돼. 이거 반대로 적는다. 이렇게. 자, 얘도 키워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A, B 이렇게. 자, 그래서 얘는 A 교집합 B라고 부르고요.
A 교집합 B, 위에 있는 건 A 합집합 B. A 교집합 B의 정의는 X 바. X가 A 안의 원소이고요. X가 A 안의 원소, X가 B 안의 원소. 근데 이 사이에 반드시 그리고라는 키워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X가 A의 원소이고 X가 B의 원소이다 라는 거야. 그래서 키워드가 그리고거든요. 교집합의 키워드가 그리고예요. 그러니까 공통된 파트를 찾는 거야. 어디야? 여기야. A이고 B, A이고 B 여기잖아. 그러니까 공통된 파트를 찾는 거고요. 얘는 합치는 거야. 파트를 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말씀드릴 내용이 있는데, 얘들아, 수학에서는 말이야, 이 또는하고 그리고가 서로 이제 무슨 관계냐면 서로 반대되는 관계예요. 반대되는. 이 또는과 이 그리고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야. 이거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수학에서는 반대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대랑 똑같은 동의어가 있어요. 바로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부정 관계야. 또는과 그리고가 반대입니다. 반대. 저기 키워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얘들아, 또는과 같은 의미가 적어도라는 말이 있어요. 얘들아, 잠깐, 적어도라는 말이 있어.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일 때 적어도. 그 다음에 교집합의 키워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모두라는 말이 있어요. 이 두 개도 서로 부정 관계야. 그러니까 내가 이거 예시를 들어줄게. 문장으로 예시를 들어줄게. 내가 적은 문장 봐봐봐. 적어도 한 명은 남자이다. 얘들아, 몇 명 중에서 8명 중에서 8명 중에서 적어도 한 명은 남자이다. 그러면 남자가 한 명일 수도 있고 2명일 수도 있고 3명일 수도 있고 점점점점점 총 다 8명일 수도 있잖아. 이거의 반대 경우가 뭐예요? 이거의 반대 경우는 8명 중 모두 뭐라는 얘기야? 이해돼서? 그러니까 8명 중에서 적어도 한 명이 남자야. 그럼 남자가 한 명일 수도 있고 8명이 다 8명일 수도 있잖아. 이거의 반대의 경우가 뭐냐고. 남자가 0명인 거예요. 남자가 1명부터 8명까지. 이거의 반대의 경우가 남자가 0명인 거야. 이게 무슨 얘기야? 모두 여자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적어도랑 모두는 아예 그냥 반대 경우야. 반대 경우를 쓸 때 쓰입니다. 또는과 그리고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반대. 이걸 우리가 부정관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또는 나오면 합집합 떠올리시면 되고요. 그리고랑 모두가 나오면 교집합을 떠올리시면 돼요. 항상 뉘앙스로 이해해야 돼. 뉘앙스로. A와 B 모두. A와 B, A 그리고 B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차집합이에요. 자, 차집합은 기호가 이 차는 이 차 할 때 차 맞아. 이거야. 근데 숫자를 뺀다가 아니라 그 부분을 빼는 거야. 이 집합은 뭐 더하고 빼고 사칙연산이 아니잖아요. 그 부분만 빼는 거야. 그래서 A 차집합 B라고 읽고요. A 차집합 B라고 읽고, 자, 얘도 마찬가지 키워드가 있고요.
이거 벤 다이어그램으로 먼저 A 차집합 B를 표현해 볼게. 여기가 A고 얘들아 여기가 B야. A 차집합 B 정의부터 내가 먼저 써주고 색칠하고 키워드 말씀드릴게요. 자, A 차집합 B는 정의가 뭐냐면 일단 X가 원소고요. 봐. 자, X는 A에 들어가지만 X는 B에 안 들어가요. 이게 A 차집합 B의 정의예요. 그럼 어디겠어요? 색칠해보면 A 차집합 B의 원소는 A의 원소이긴 한데 B의 원소는 아니에요. 어디야? 여기죠. 따라서 키워드로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A만 가지고 있는 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A랑 B를 비교했을 때 앞에 있는 것만 가지고 있는 A만 가지고 있는 이라고 이해합니다. 채윤아! 인사를 너무 많이 한다. 얘들아 힘내자. 야, 내일 8월이야. 어떡하냐. 8월이야. 자, 얘들아 하나만 더. 이 A 차집합 B랑 같은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이 같은 표현을 여기다가 미리 표시를 해두고요. 네 번째 가자. 미리 표시를 해도 마지막 네 번째는 여집합이에요. 얘들아 이 여자가 내가 한자를 너무 많이 얘기하는데 한자 되게 제가 여러분 그 한자 그 능력 검정 시험에 7급입니다. 8급까지 있는데 뭐야? 놀리냐? 대단하셨어요. 7급이에요. 남을 여자예요. 남은 부분 얘기하는 거야. 남은 부분. 그래서 이 여집합은 이 A의 남은 부분, A 말고 A의 남은 부분, 그러니까 A의 반대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얘들아 니네 생각해봐. A가 아니라 A의 반대예요. 얘는 기호가 이렇게 되거든. A의 C 제곱 생각하면 돼. 근데 실제로 A의 C제곱이라고 읽지 않고요. 그러니까 A의 여집합이라고 읽는데 이 C는 컴플리멘트의 약자 C를 씁니다. 얘들아 근데 이 A의 반대를 다 칠해봐봐. 그럼 어디까지 칠할 거예요? 여기까지 칠하니?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되냐면 경계값을 우리가 조정해줘야 돼요. 전체의 경계값을 조정해줘야 돼. 그래서 어떤 개념을 또다시 이제 배우게 되냐면 어디까지? 자, 전체 집합이라는 개념을 배우게 돼요. 전체 집합을 왜 배우냐? 여집합에서 경계를 설정하려고. 이 U자는요, 유니버스 할 때 U자입니다. 전체 집합이야. 경계 설정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쓰면은 분명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선생님, 여기 있는 전체 집합 기호랑 여기 있는 합집합 기호는 어떻게 구별해요? 그거 너희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게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은 집합의 연산할 때 쓰는 거야. 그럼 합집합은 양옆에 집합이 있어야 돼. 얘는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거예요. 그럼 이거 뭐야? 아니 이게 뭐겠냐고. 얘가 뭐겠어? 합집합이지 당연히. 얘가 두 개가 집합이고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뭐 질문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얘는 키워드가 있고요. 얘들아 우리 적게 해야 되는데. A의 여집합. A의 여집합은 X바. X는 전체 집합 안에 포함이 돼요. 유니버스 안에 포함돼. 자, 그리고 A의 반대이기 때문에 A 안에는 들어가면 아닌데요. A 안에 들어가면 아닌데.
그럼 어디니? 여기야 여기. 여기야. A의 반대야. 그러니까 여집합의 키워드는 바로 A의 반대를 얘기한다. 무조건 그리고 키워드로 우리가 이해해야 돼. 하나, 둘, 셋. 얘들아! 반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 수학에서? 부정. 그래서 A의 반대 혹은 A의 부정이라고도 합니다. A의 반대, A의 부정. 얘들아, 이거만 마무리하자. 여기서 A 차집합 B랑 같은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거 두 개 똑같은 표현. 증명하는 건, 이걸 증명하는 건 벤 다이어그램으로 증명할 수 있는데 여기다 해볼게. 여러분 이거 증명하는 거 안 적어도 돼요. 저거 그냥 외우는 거야. 얘들아 A 차 B가 여기죠? A만 가지고 있는 거? 자, A 차 B는 저기야. 그 다음에 내가 이거 표시해 볼게요. 얘들아 B의 여집합 어디 있어? B의 여집합은 B의 반대야. 여기가 B의 반대야. 여기가 B의 반대야. 여기가 B의 반대야. 근데 B의 반대랑 누구랑 교집합하는 거니? B의 반대랑 A랑 교집합하는 거죠? 그럼 교집합은 키워드가 뭐였어? 그리고 즉 공통된 파트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A랑 내가 지금 이렇게 흰색으로 칠해놓은 파트의 공통 부분은 어디 있어? 여기 있죠. 그래 이거 똑같지. 그러니까 A와 B의 여집합의 공통 파트 저기 있습니다. 두 개 똑같아요. 이거 외우셔야 돼. 어우. 저거 쓰면 네. 졸려요? 갔다 오세요. 저희는 기다리고 있을게요. 서서 괜찮아? 뭐가 안 괜찮아? 몸이 아파? 힘들지? 성대로 홍삼 먹냐? 좀 그런 거 좀 챙겨 먹어야 돼. 엄마도 사다 그래. 그거 먹어야 돼. 먹으면 달라져. 성대 운동하니? 현준이 힘들어? 왜 힘들어? 어제 몇 시에 잤어? 어이구 왜 이렇게 늦게 잤어? 뭐야? 아니 그 대답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잠 안 와서 뭐 했어요? 나 너 있었어? 제가 전에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면 사실 과거로 돌아가고 싶긴 해요. 근데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면 이 시기 때 갈 건지 고등학교 때죠? 혹은 이 시기 때 갈 건지 이건 뭐예요? 군대. 나 실수 안 했어. 고등학교 때 군대. 그리고 또 이제 둘 중에 선택하려면 어딜 갈 것인지. 근데 석주는 아직 군대를 안 가봤지만 여기도 안 가봤네. 어디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더 재밌을 거, 더 좋을 것 같아 어디가? 군대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잘 가. 잘 가.
현준 씨는요? 아 진짜? 이 새끼들 군대를 안 가봐? 아니 조성재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 진짜? 성준이는? 그냥 안 들어가면 아니 어차피 니네 경험해야 될 거야. 아 근데 이거 왜 이게 힘들 것 같아요? 군대를 안 힘들 것 같아? 아 근데 요새는 또 군대에서 핸드폰을 쓸 수 있으니까 1년 6개월이잖아요 또. 저는 1년 9개월 했는데 그리고 저는 한 달에 병장 월급이 10만 원이었어요. 10만 8천 원이었나? 근데 지금은 100만 원이 넘는데 어쨌든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저는 다 경험해봤잖아요. 저는 진짜 압도적으로 여기가 제일 힘들었어요. 압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기가 더 힘들었어. 아 왜냐면 저는 군생활 되게 재밌게 했거든요. 되게 재밌었어요. 이때는 별의별 사람이 많더라고.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 근데 제가 이때가 왜 힘들었냐면 내가 저번에도 살짝 얘기했지만 이게 그런 게 있어. 얘들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대학교 가면 갈수록 있잖아. 가면 갈수록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 초등학교, 중학교랑 고등학교랑 거의 지역이긴 하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이게 범위가 넓어지더라고요. 심지어 대학교는 거의 전국이잖아. 그렇죠? 여기도 뭐 요 정도, 뭐 중학교 요 정도, 초등학교 요 정도 이렇게 되는데 대학교는 거의 막 전국이고. 근데 사실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왜 힘들었냐면 제가 막 중학교 때는 공부를 좀 잘했어요. 막 뭐 올백 맞고 그래서 나 좀 하나 보다. 그래서 갔어. 이게 왜인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돼?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저 그래서 실제로 고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그 원형 탈모 왔어요. 왜 웃어요? 슬픈 얘기인데. 제가 문제 풀다가 지금은 그런 습관이 없는데 옛날에는 문제 풀면 이런 습관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면 왜 머리가 빠지냐고. 근데 고3 때 이렇게 하다가 이게 뽕 빠져, 뽕! 진짜. 이렇게 그 빠지는 느낌 경험해보지 않았? 그러니까 막 이렇게 빠져. 소름 돋아, 지금 생각해. 그러니까 막 이게 뽑는 느낌이 들어. 이렇게. 막 이러면서 이게 여기 엉머리에 원형탈 먹었어. 스트레스 받아. 아 물론 이게 다 그렇진 않겠죠. 근데 이제 그 스트레스를 좀 잘 해결하면 그래도 뭐 재밌게 즐겁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좀 잘 관리하는 게 좀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더 준비를 해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더 준비를 해서 확실히 준비를 하고 가면은 괜찮을 거야. 또. 내가 너무 겁줬다 근데. 그래서 결론은 그만큼 잘 준비하고 마음의 준비하고 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준비된 상태로 가자. 이게 결국이에요. 열심히만 하는 거 열심히. 그 다음에 태마 몇 할 차례죠? 6인가요? 자, 왜? 왜? 이거? 여러분 남의 아픔을 지금 어떻게 치료하셨어요? 어떻게 치료하셨어요? 아 근데 그 스트레스로 생긴 원형탈모는 좀 시간 지나면 좀 괜찮아져요. 남의 아픔을 이렇게 내가 이거 볼게. 그리고 저는 겁나 맞았어요. 겁나. 나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는 내가 좀 저 때문에 두발 제한이 있었단 말이야. 맞았다는데 웃고 있네. 두발 제한이 있었단 말이야. 두발 제한이 거의 귀 밑 3cm야. 여기가 하얘야 돼.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가 하얘야 선생님들이 좋아해.
뒤도 하얘야 돼. 거의 머리가 이런 모양이에요. 아 진짜로. 근데 저는 약간 뭔가 반항심, 뭔가 그리고 이제 사춘기니까 외적으로 좀 신경 쓸 때, 그래가지고 머리를 안 자르고 개겼죠. 중학교 때. 저 중학교 홍매주 중학교 나왔어요. 이름 이쁘죠. 조을호의 매실입니다. 매실이 좋은 동네예요. 매실이 하나도 없고요. 근데 여기가 교무실이야. 여러분 교무실은 보통 몇 층에 있죠? 2층에 있어요. 교무실. 근데 머리 안 자르는 애들 다 이제 모아놔가지고 여기다 엎드려 펴쳐를 시켰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사람 머리가 이렇게 있어. 엎드려 펴쳐를 다 시켰어. 엎드려 펴쳐를 다 시켰어. 근데 그 중에 내가 있었어요. 엎드려 펴쳐하면 이렇게 되잖아. 그럼 팔이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게 팔이야. 팔이 이렇게 엎드려 펴쳐 이렇게 하니까. 근데 지나가는 어떤 그 좀 풍채가 있으신 여자 선생님이 손이 다 나와 있잖아. 어머 이거 발굴하고 있는 거야. 나 아직도 그 사람 이름 기억이 나. 거의 사이코패스 아니야? 두발 제한이 있었다고 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 탈모는 그 스트레스 두발 제한 때문에 탈모가 온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이제 저는 이제 또 이제 많이 아버지한테도 많이 맞았습니다. 지금 되게 사이가 좋은데 아버님한테 많이 맞아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제 저한테 그런 기대가 이제 크셨죠. 이제 사건의 발단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그 중학교 때 말이에요. 중학교 때 뭔가 좀 이제 좀 잘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의 기대가 어디 있어? 여기 있어요. 아버지 기대가. 이제 손에 금도 갔어요. 맞아. 물론 지금은 너무 사랑하고 나중에 또 사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맞고 많이 맞았지. 근데 여러분 안 맞잖아요. 학원 선생님 내가 지금 대성학원 다녔는데 그 원장님이 계세요. 원장님이 성함은 박재완입니다. 재물이 완전하다 해서 박재완 씨였어요. 부자였어. 엄청 부자였어. 내가 이때가 2007년도가 2010년도였거든요. 근데 막 롤스로이스를 막 끌고 딱 창문 열고 얘들아! 아니. 근데 이분은 그 보드마카 있죠. 숙제를 안 하잖아? 그 보드마카를 들고 대가리에 빠바바바바바바바바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죠. 자, 얘들아 이제 테마 6번 가자. 자, 집합의 영상 맞춤 할게요. 집합의 영상 맞춤을 좀 많이 적을 거예요. 그래서 좀 잘 적어주세요. 첫 번째, 얘들아 우리 아까 키워드 명심해. 키워드. 아니 잠깐만. 얘 헷갈리니까 적어둘까? 얘들아 합집합의 키워드는 뭐예요? 또는이에요. 다 합치는 거야. 얘는 교집합이죠? 교집합은 공통된 거 찾는 거야. 그 다음에 차집합은요? 그러니까 A 차집합 B는요? A만 갖고 있는 거야. A의 여집합은요? A의 뭐예요? 반대예요. 이거 좀 모르겠다. 이렇게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걸 정확하게 답할 수 있을 겁니다. 자, A 합집합 B. 얘들아 이거 두 개 순서 바꿔봐. 같아 달라. 이건 말하기도 민망해요. 당연히 같죠? A랑 B랑 합치는 거랑 B랑 A랑 합치는 거랑 뭐가 다른 거야? 그래. 그 다음에 A랑 B랑 교집합할 거예요. 얘들아 교집합은 뭐예요? 키워드가 공통된 거예요. 그러니까 A랑 B의 공통된 거는 B랑 A의 공통된 거랑 똑같습니다. 이거 너무 당연한 거야. 야 이게 무슨 법칙이야? 교환 법칙이죠. 투이지. 두 번째 얘들아 얘는 그 괄호 안의 연산이랑 괄호 밖의 연산이랑 어때요? 서로? 같죠? 이게 수의 연산하고 똑같아요 사실. 비슷한 거 아니 비슷해요. 얘들 봐봐. 야 이거 괄호를 바꿔도 돼? 아니 괄호를 이렇게 지워도 돼 안 돼? 지워도 되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무슨 법칙이라고 해? 결합 법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연산이 같으면 괄호의 위치를 바꾸든 괄호의 위치를 안 쓰든 똑같아요. 합집합도 마찬가지겠죠. 연산이 똑같아 이렇게.
연산이 똑같아. 혹은 이렇게 써. 연산이 똑같아. 괄호 안에 있는 거랑 밖에 있는 거랑. 그럼 괄호를 위치를 바꿔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얘가 무슨 법칙이야? 이런 거 우리가 결합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제 무슨 법칙 하나 남았니? 분배 법칙 하나 남았어요. 분배 법칙. 얘들아, 분배 법칙은 괄호 안에 있는 연산과 괄호 밖에 있는 연산이 뭐 할 때 써요? 다를 때 쓰죠. 그래서 이제 분배 법칙을 할 건데 이거는 좀 위에다가 좀 A 합집합. 자, 괄호 밖에 연산은 합집합입니다. 안에 있는 연산을 교집합으로 바꿔서 적을게요. 이렇게. 얘는 결합이 아니라 분배야. 연산 다르니까 이것처럼. 그치? 나 이거 분배할 거야. 얘들아, 여기서 뭐가 분배되는 거니? A 합집합이 요렇게 분배가 되는 거야. 요렇게 분배가 되는 거야. 그러면 A 합집합을 B에다가 분배해봐. 뭐야? A 합집합 B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운데 연산이 뭐니? 교집합이에요. 숫자 연산하듯이. 그 다음에 A 합집합을 C에다가 분배하면 A 합집합 C가 되겠죠. 이게 분배 끝이에요. 연산이 다를 때는 이런 식으로 분배를 하는 것입니다. 얘들아, 내가 지금 좌변에서 우변으로 갈 때 뭐 했어? 분배했죠? 그럼 뭘 강조할까? 얘들아, 내가 수학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수 있으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도 갈 수 있어야 돼요. 역연산도 가능해야 된다고. 그러니까